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에서 최근에 안내문들이 몇 가지 오시는 분들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셔서요. 요거 좀 정리했고요. 코로나의 노출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 수당 자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것도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최근에 EDD 데비카드 쓰지도 않았는데 누가 계속 사용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몇 분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문제도 조금 제가 짚어드리고요. 주식 거래하셔서 수익이 발생된 분들 실업수당 관계 몇 분 여쭤보셨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실업수당이 이번에 다시 연장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UI와 PUA가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거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EDD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EDD 로그인이 안 될 거예요. 일요일 날 서티파이를 하셨는데 아직도 페이드로 안 바뀌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페이드로 바뀔 걸로 보여지고요. 며칠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계속 로그인하는 에러가 좀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새로 실업수당 연장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EDD에서 Job Requirement이라는 이 메모를 많이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안내 중에 하나예요. 핸드북에 직장을 구하라는 그런 리퀘어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신체적 조건과 이 자세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직장을 구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본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 수당 자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 오퍼가 되거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일을 못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추가로 안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핸드북에 대한 안내만 준 거예요. 아이디 베리파이 하라는 그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이 안내를 이미 9월 달부터 받기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제가 링크도 같이 해드릴게요. 업로드 다큐멘트라고 중간에 링크가 하나 나오면은 그걸 클릭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 업로드 하라는 안내는 받으셨는데 온라인에서 가운데 박스 업로드 다큐멘트라는 게 안 나오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아이디를 업로드 하라는 노티스를 받으면은 1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은 수당이 자격 미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박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우편물로 매뉴얼리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 어떤 주소로 보내는 건지도 안내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세요. 설티파이를 하고 나서 계속 펜딩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난주 일요일 날 하셨다면은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페이가 될 걸로 보여요. EDD가 며칠째 시스템 에러가 계속 발생돼서 정비 중이라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페이드로 바뀌지 않는 분들은 EDD에 컨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직장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본인 자체가 아프지 않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 때문에 코로나에 노출이 심해서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의 수당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노동부 사이트에 명확하게 답이 있습니다. 직장의 안전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요, 불안하기 때문에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사유를 우리가 클릭하는 게 있죠.
그 안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주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요.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예요. 전문의로부터 여러분이 코로나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가족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경우였는데 만약에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었지만 현재는 코로나가 완치가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본인이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고 제출을 하면은 그건 자격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이것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코로나에 노출이 심해서 여러분이 걱정이 되어서 스스로 그만둔다 그러면은 이 실업수당의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PUA뿐만이 아니라 UI 또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수당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그냥 손님들을 계속 받는 사례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고용주가 코로나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을 고용을 한다면은요, 5사에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용주에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청에 고발을 하면은 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업상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 고용주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종 히어링까지도 갈 수도 있고 EDD에서 볼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EDD 데비카드가 해킹당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사용하지도 않은 트랜잭션이 일어나가지고 새로 은행에 카드 발급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제 하루 2분이나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이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EDD에서 오는 수당을 그대로 본인의 체킹 어카운트로 계속 트랜스퍼를 했는데 12월 25일, 12월 29일 해갖고 3번이나 도어대시로 뭔가 음식을 투고한 그런 트랜잭션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카드가 사용한 걸로 나온 거죠. 보안이 잘 된 사이트에서는요, EDD 데빗 카드 페이먼트를 아예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어대시 그 음식 투고하는 데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은행으로 바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이 데빗 카드를 블락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데빗 카드를 발급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클레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가까운 은행에 직접 가셔서 양식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카드만 재발급 요청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트랜잭션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도 클레임을 하겠다고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돈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클레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 하시고 나서 수입이 발생돼가지고 실업수당 관련돼서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개인 세금 보고만 하느냐, EDD의 수입으로 보고를 하느냐, 그 질문인데요. 일을 해서 발생된 수입 외에 수입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 항목은 제외 대상이에요. 한국말로는 자본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캐피럴 게인, 뭐 인터레스트, 렌털 인컴 이런 거예요. 본인의 자본금을 넣어가지고 발생되는 수입은 EDD 수당과 상관이 없다 그래요. 하지만 연말에 여러분들이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서 수입이 발생된 거는 EDD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배당금 받는 그 돈에 대해서는 또 수입으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타임 받는 시점으로 보고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소득 신고 템포리를 보고하실 때는요, 이걸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회계사님께 알려주시면요, 그 텍스율에 맞춰서 세금 보고를 잘 해주실 거예요. 요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EDD가 실수로 여러분들한테 수당을 오버페이먼트로 지급해 준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죠. 예제가 있어서 제가 이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날짜에 4월 25일 엔딩에 보면은 수입 보고를 234불 18전을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DD가 750불 수당을 100% 지급을 해줬거든요. 한국을 다녀오시는 기간 동안에 정직하게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실제로 수입이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EDD에서 수당을 100% 지급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EDD의 실수로 지급된 수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반납하라고 오면은요, 어필하면 다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수입 보고를 완전히 누락시켰거나 금액을 잘못 보고를 해서 오버페이먼트 되는 경우는 EDD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버페이먼트 반납을 해야 돼요. 대통령 사인이 늦어지면서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이요. 11주에서 10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노동부에서 11주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 뒤에서 제가 표로 조금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올해 마지막 주부터 PEUC하고 PUA도 11주가 연장이 됩니다. 12월 27일부터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12월 27일 날 설티파이 했는데 왜 저는 300불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12월 27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1월 2일 엔딩까지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3일 날 설티파이 할 때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요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PUC 이거 지금 소진돼가지고 메시지 받고 이러신 분들 있어요. 페드헤드로 업투 20주까지 연장된 거를 파일했다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베네핏을 전부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다른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UI를 받으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PEUC가 13주 연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12월 19일로 엔딩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페드헤드로 원래 연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 페드헤드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주는 경우는요. 페드헤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받으시는 거고요. 연장을 해주지 않는 케이스는 PUA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12월 26일 날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됐기 때문에 페드헤드로 이어서 받으시는 거고요.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페드헤드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PUA로 전환이 되는 거죠. 페드헤드로 업투 20주까지 연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연방정부 300불 추가금이 1월 2일 엔딩부터 총 11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오른쪽같이 PUA로 연장되신 분들은요. PUA 프로그램이 12월 26일로 끝나버리니까 다시 11주 연장이 시작되는데 1월 2일 엔딩부터 11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연방정부 300불을 1월 2일 엔딩부터 해갖고 11주 총 포함해서 지급받는 건데요. 왼쪽에 페드헤드로 연장받으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노동부에서 3월 14일까지 지급이니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3월 13일 엔딩까지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투 20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20주를 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업투 12주를 받게 되는 거죠. 왼쪽 케이스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오른쪽 같이요. PEUC로 계속 받으시다가 12월 26일 날 끝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페드헤드가 아니고 PEUC 11주가 추가 연장되어서 PEUC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연방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11주 받으시는 거죠. 12월 26일 날 엔딩 위크 이전에 PEUC가 다 소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같은 UI를 받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페드헤드 프로그램으로 이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PEUC 프로그램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PUA 프로그램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멈춰서 보시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분들이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PUA를 한번 볼게요. PUA가
12월 26일 날 마감이 되는 분이 있고요. 이전인 12월 19일 날 끝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PUA 프로그램이 12월 26일까지 지급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그때가 마감이기 때문에 왼쪽 케이스처럼 12월 19일 날 만약에 PUA가 종료가 되면은요. 12월 26일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른쪽 같이 12월 26일 날 마감이 되는 분들은 12월 26일까지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소진됐느냐에 따라서 이어서 받으실 수도 있고 이어서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고 PUA 11주 연장을 이렇게 받으셔서 수당을 받는 거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12월 26일까지 POA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연방정부 지원금은 UI와 동일하게 1월 2일 엔딩부터 이렇게 총 11주를 추가로 받으시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UI와 POA 이 계산으로 따져보면은요, UI를 받는 분들은 중간에 공백 없이 계속 이어서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POA를 받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UI, POA 모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약간 두 개의 그림이 달라요. 그렇지만 내용은 같거든요. 왼쪽에는 파일 new claim, 오른쪽에는 register와 manager라고 나오거든요. 오른쪽을 클릭해서 계속 들어가세요. 왼쪽에 new 파일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ew 파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클레임 밸런스가 있는 화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추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라고 하더라도 위에 35 베네핏 박스가 나오시면은요. 그 밸런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35 베네핏 진행을 하세요. 개인별로 시간차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1, 2주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2주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EDD에 반드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좀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빼고요. 아주 간추려서 요점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